2024년의 8월 15일 광복절은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섭이라는 친일파가 임명되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일본 기미가요를 방송했습니다. 광복절에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일제강점기 체험을 시키는지 논란이 일어나자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 김태호 상께서 직접 친히 광복절 다음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설의 중일마 발언을 기미가요 KBS에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은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하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해결되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 세 가지 중점 과제는 모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득은 이렇게 명확히 손에 잡히는데 과연 도대체 용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무엇을 거래했는가 알아보다가 제가 정말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마치 먼 옛날같이 느껴지지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3년차 정부입니다. 저도 가끔 소름 끼쳐서 취임일을 검색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초로 진행된 일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괴상금을 줘야 하는 일본 기업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일본 언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23년 1월 7일 기시다 총리가 자국 언론에 대놓고 말해버립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2024년 히로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겠다. 이 G7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가 정말 해결해주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2월 27일까지도 초청할까 말까 하면서 한국을 도발했고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일제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내자며 대단히 이상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전설에 우리가 물 반컵을 채웠으니 나머지 관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다가 욕을 가득 채워 먹고도 모자라서 대통령실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김건희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오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쪽에 정구 마크가 박힌 파일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김건희가 가지고 다닌 이 정구 마크가 박힌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들고 왜 하필 안도 타다오라는 일본 건축가를 만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일본은 G7 회의에 2024년 3월 20일 한국을 초청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5월 19일 히로시마 G7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 일요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를 공표하는데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은 이때 삼부통원 이은근 대표와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날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첫 주식장에서 삼부통원의 주가는 29.97% 상승해서 상한가를 찍고 이때부터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3분의 1 체크하고 카톡이 있었던 5월 1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여기서 삼부토건의 주가를 조작할 생각이었다면 반드시 G7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괴한 문건이 최근 발견됐는데 2024년 2월 14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MDCP에 가입했다는 공식 외교 문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국가는 이 기관에 가입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했기 때문에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G7 국가가 산인국이고 그래서 일본의 허락 없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김건희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히로시마 G7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고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가입하려면 1조 4천억 원을 기부해야 하는데 김건희 윤석열 정부는 이미 2년 전 2022년 4월 7일부터 이걸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은 계획대로 7월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합니다. 한국에는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가 잠겨 수십 명의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같은 날 오롯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언론 공동 발표라는 쇼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14시간 동안 이동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당장 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 아무 의미도 없는 계약도 아닌 약속을 하고 옵니다. 다음날 김건희 이종호의 삼부통원은 7월 17일 주가 조작 용어로
상투를 찍고 5배가 오릅니다. 계획대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MDCP 가입 조건인 10조 달러를 언급한 2022년 4월 기획되었고 일본이 5월 19일 히로시마 G7 회의에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초대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정부는 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줬고 삼부토건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친일인 이유는 일본과 G7 회의 참석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계좌에 삼부토건 주식이 한 개라도 있다면 이 사진에는 반드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본의 밀정이 있습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